대학병원을 방문한 두통 환자들 중에 약 90%가 결국은 편두통일 겁니다. 약을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런 일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죠. 혹시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뇌졸중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무더워지고 있는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서 고생하실 텐데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 겪고 있는 두통은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1차성 두통이 있고 아주 명확한 두통의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통 때문에 대학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들 MRI라든지 여러 정밀한 검사를 해봐도 뇌는 다 정상입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학병원을 방문한 두통 환자들 중에 약 90%가 결국은 별다른 원인 없이 찾아오는 1차성 두통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죠. 그럼 1차성 두통은 대체 무엇일까요? 1차성 두통에 들어가는 진단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이 편두통일 겁니다. 편두통은 한쪽 방향으로 박동성의 통증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박동이 느껴지지 않는 두통이라면 사실 편두통이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발달해서 특별한 원인이 꼭 없는 건 아니고 뇌신경 전달 물질,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적 물질인 호르몬에 의해서 뇌신경계나 혈관계통에서의 예민함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병태 생리학적인 것도 발견이 됐죠. 그래서 과거의 의미처럼 이제 1차성 두통, 아무런 원인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 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편두통이 대표적인 1차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치료에 따라서 급성기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만성기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편두통이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약을 엄청 세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드셔오셨던 분들이 만성화되고 악성 편두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약국 약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죠. 이쯤 되면은 이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맞닥뜨리는 편두통 환자는 정말 한 번에 치료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두통에는 편두통뿐만 아니라 긴장형 두통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학적 통계를 살펴보면 편두통의 2배 정도 긴장형 두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긴장형 두통은 두피를 둘러싸고 있는 또 두경부 쪽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근육들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끈지끈하는 듯한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편두통은 박동성 통증이라 욱신 하는 통증이 생기고요. 긴장형 두통은 지끈지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 세기의 고통을 100점이라고 하면은 대개 긴장형 두통은 4, 50점 정도 수준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편두통은 막 7, 80점 넘게 굉장히 센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0점 정도 되는 두통으로는 그냥 약국에서 간단한 약 하나 사 드시고 또 증상이 금세 개선되기도 하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편두통 환자와 긴장형 두통 환자가 1대1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일반인들께서 겪고 계시는 유병률 순서대로 보면 긴장형 두통이 압도적으로 많죠. 일단은 약을 참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통증을 참다 보면 통증에 더 예민한 모습으로 변해가거든요. 예전에는 한 30점짜리 통증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계속 참다 보면은 약을 먹어도 쉽게 조절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끈지끈하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일찌감치 타이레놀 같은 약들을 손쉽게 구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텐션을 좀 낮춰주는 치료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근육도 무척 지치고 굉장히 많이 텐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면 어깨 뭉침이 훨씬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깨를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벼운 마사지 요법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너무 적게 해서 탈수 현상이 발생하면 근육의 텐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긴장형 두통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뭐 그렇다고 두통이 있는데 너무 많은 물을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우리가 늘 먹는 음식에 수분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쪽을 드신다면은 내 몸무게에다가 한 10에서 15 정도 곱한 만큼의 물을 추가적으로 더 드셔주시면 좋고, 내가 평소 먹는 음식에 물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20 정도 곱한 만큼의 물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음주를 하시는 겁니다. 카페인 섭취를 하면은 근육의 텐션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하고 있을 때는 근육이 쫙 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술에서 깰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근육의 텐션이 무척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몸에서는 이 알코올에 의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간도 무척 지쳐 있으니까 피로감에 의한 근육 텐션도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긴장형 두통을 겪고 있다면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럴 때에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목빗근 주무르기예요. 이쪽 주변이 많이 뭉쳐있고 목덜미 주변이 많이 뻐근하다고 느끼셔서 그런지 아주 꽉꽉 눌러가면서 주무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괄사 마사지라든지 경락 마사지 등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가 좀 강하게 긴장형 두통을 겪고 있다면 이런 마사지를 받으셔서도 안 되고 또 스스로 하셔서도 안 됩니다. 또 목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트레칭도 가끔 하실 텐데, 이 풀어주겠다고 너무 꽉꽉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선선한 그런 곳에서, 대부분은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환경이겠죠. 이런 실내 환경 속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치료적 측면에서는 더 어려운 게 편두통이거든요. 편두통은 일단 두통이 찾아오면 그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런 일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약을 먹게 되실 텐데,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으로는 충분히 조절이 잘 안 될 겁니다. 바로 그 원인이 혈관에서부터 비롯돼서 통증을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게 하는 일종의 혈관성 신경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을 함께 먹고, 또 신경통의 전달 과정을 줄여주는 계통의 약을 함께 먹어야만 이 두통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강한 진통제와 강한 신경통약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료를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하다 보면 두통의 강도가 50점, 40점, 30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해서 40점 언저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조금씩 조절해 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실시합니다. 이 예방적 차원의 치료가 실시가 되면 진통제는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편두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일단 한번 접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두통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적 차원의 치료가 잘 진행됐던 환자분들은 이제 혈관에서부터 분비되는 어떤 특정 단백질 물질이나 특정 신경전달 화학 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들어가는 약이 바로 트립탄 계열의 약도 있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주사로 맞는 CGRP라고 하는 특정 단백 물질에 대한 항체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혈관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주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혈관이 안정되면 혈관에서부터 분비되는 통증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죠. 자, 진통제를 섭취하실 때 위장장애가 적은 약을 섭취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브루펜, 탁센 이런 계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중에 위장장애를 좀 동반하는 진통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위장장애가 동반됐을 경우에는 위장 점막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또 편두통 환자라면 반복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위장장애가 적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단일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트립탄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이나 3환계 항우울제 계통의 신경통약을 드신다면 위장장애 없이 이 진통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잘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두통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때 이 트립탄 계열의 약을 얼른 하나를 먹으면 두통이 오다가도 금세 멀어지게 되는 아주 훌륭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사 요법만으로도 말끔하게 두통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런 주사 치료 요법이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통 일기 잘 작성하시고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가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맞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피해야 될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은 근육의 텐션도 올라가지만 혈관의 텐션도 올라가게 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하면은 그 순간에는 혈관이 쫙 오므라들었다가 어느 정도 카페인에 대한 기운이 내 몸에서 방출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혈관이 쫙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에서 혈관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즈라든지 또는 와인 같은 음식들을 또 이런 알코올 음료를 섭취했을 경우에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아주 강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께는 꼭 두통 일기를 적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통이 발생하면 그 순간을 기록해 두시고 그 직전에 먹었던 음식이나 음료, 술 등의 종류를 일일이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 계열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술 같은 경우에도 증류주 계통을 좀 더 선택하라고 하고 치즈 중에서도 자연 발효 치즈를 선택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섭취해야 되는 약이 없을 때 비상으로 하실 수 있는 행동 중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심한 편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카페인 기운이 밤새 계속 유지되지는 않으니까 밤에 카페인 기운이 쭉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극심한 두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두통을 겪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편두통 중에서 시각적 조짐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나중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다소간 높아진다는 통계학적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뭔가 박동의 통증이 조금씩 올 만한 무렵에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지면서 무지개 빛깔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강한 두통이 그 뒤를 이어서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때 뇌 혈류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완할 때 통증이 생기는데 바로 이 혈관이 수축되는 현상이 뒤통수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들께 시각적 조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쪽 해당하는 부위의 뇌혈류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류의 속도가 빠르다 보면 혈관의 손상도 더 깊어질 가능성이 많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에 있어서 더 예민한 혈관을 갖고 있고 또 예민한 뇌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찾아올 수 있는 동맥경화라든지 다른 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다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또 당뇨나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 나이 때부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정밀한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두통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한 편두통 때문이 아니라 혹시 뇌동맥괄이나 뇌동맥류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두통을 겪는 환자분들이라면 5년에 한 번 정도 MRA 촬영을 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혈관의 변화도 심하고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죠. 긴장형 두통뿐만 아니라 편두통의 계절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셀코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 꿀팁을 들으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